한국항공우주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2%가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136.2%로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회전으로 낮게 나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풋 TIOE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당분간 이 회계 7원책을 제가 여기에 좀 적어 봤고요. 재무회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이건 미국에서 통용되는 거 있고 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유럽 중심으로 만든 재무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관리 회계 영역으로들 그 분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스루풋 회계도 관리 회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했듯이 우리는 그 관리회계 제조 원가의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이 스루풋 관리회계의 길인데 우리 원가 회계의 길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스루프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당분간 요거는 계속해서 다른 데 할 때도 그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2,97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20.2%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이것이 28% 증가했어요. 매출 원가가 기초 재고 더하기 총 제조 비용에서 기말 재고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 매출 증가보다 그 재고가 더 증가하면은 어, 이게 커지면은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 7.6%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판매관리비도 그 판매관리비는 좀 줄였네요. 그 결과 원가 회계는 982억 원 흑자가 났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0.6% 감소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4.3%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 감소하는 추세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상징인가? 아마 그렇게 지금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적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947억 원으로서 16.8%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3.4%가 적은 수치입니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은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은 23.5% 증가했으니까 마진율은 괜찮아졌다,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 앞서 원가 회계하고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샘플이 되겠는데요. 운영비용이 무려 25.4%나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TOE 생산성은 1 이하인 0.97로서 전년보다 0.01포인트 1%그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손실 387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손실보다 136.2%나 영업손실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원가 회계하고 거의 반대되고 그 갭이 1369억 원이나 실질적으로는 1369억 원은 이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찾아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이 3,162억 원이나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 제품도 뭐 있는 모양인데 제공품 수주받아 가지고 하는 그 제공품이 3천억이나 뛰었습니다. 이거를 실사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잘 모르겠어. 그뭐 그런 권한도 없겠지만은 이 증가한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천고공사로서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이 제공 성격으로 같이 인식하는 것이 이제 스르폿 회계에서 정확한 그 이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어쨌든 요거 한 200억 빼더라도 거의 2,900억 정도 되는데 이 그 증가한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아까 그 1,300 몇억 원이 그 차이가 났죠. 그 금액으로 일치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 관리 흐름은 흐름도로 향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그 다음에 B를 회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액이면은 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은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AB를 더한 금액이 18.1%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25.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1조 2,41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는 뭐 그렇게 많진 않죠. 1,527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나오는데 이 1조 88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로는 47%로 3.7% 말하면 그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재료 비율은 그 3.7%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A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 B가 매입액이 되므로 생산 재료비가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제조 비용을 우리가 공개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총 제조 비용,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매출 원가에다가 기말 재고를 더해가지고 기초 재고를 거꾸로 반대로 빼내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죠. 처음에 이거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원가 계산을 안 해보고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인데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 중학교 정도의 수학만 했어도 충분히 요즘은 중학교보다도 초등학교 정도 산수만 하더라도 이런 머리는 돌아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총 제조 비용이란 걸 까놓고 보면은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거예요. 이 가공비에는 물론 이제 인건비하고 경비로 또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은 불명 다르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매출 원가 계산하는 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은 회계 전문가, 제조 원가 그 전문가들은 매출 원가를 기준해서 이게 그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금액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결과는 맞다라고 주장할진 모르겠지만 어떤 관리 회계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왜곡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38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도 일치하는데 계약 자산을 제가 포괄 제공으로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주면은 갭은 167억 원의 갭이 계속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PQ 이 PQ가 아니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하고의 그 차이액과 일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AI 이런 것들을 빼주면은 제로가 나와야죠. 이러는데 69억 원의 차이 있고 전년도는 또 마이너스 216억 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글자로 풀어보면은 2단계 갭2가 최종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필자가 수사관이라면 수사 역량이 부족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오디트 피의자를 신문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고문을 해서라도 저는 찾아낼 것이다. 요게 이제 아재 개그죠. 요거 요즘 뭐 요 정도밖에는 제가 이제 이 아재 개그로 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다만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 자산액은 맞춥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할 때 뭐 현금 흐름표 기준 정도 맞출 거예요. 저같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보는 공인회계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맞다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스르륵 회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그 비용을 보면은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인건비가 퇴직급여 역쪽에선 포함입니다. 4,04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2%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연봉 1억 602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되어 있고 6.2%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 가공비가 무려 123.4%나 증가했어요.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거로 봐지고요. 지급 수수료는 근데 거꾸로 54%나 또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비는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경영 평가 지표를 모아 보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01, 뭐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감소를 하긴 한 거예요. 하락을 했고 수르푼율은 1.4%, 그것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6.5%를 감소시켰습니다. 차입금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자 보상 비율 6.7배로서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자를 많이 갚았기 때문에 지급 이자가 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입니다만은 좀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죠. 현금법 포율 그 22.6%, 전년도는 뭐 100%가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뭐 빚을 갚다 보니까 그죠? 이게 뭐 6.5%나 부채 레버리지를 갚았으니까 현금 보유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OIC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1.6%로 그 1%가 더 추가로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그 논리 도표로 표현해 본 거고요. 어, 한국항공우주가 카이라고 그냥 약칭해서 하겠습니다. 반증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회사를 위한 변호인이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게 있었죠 드라마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서 내려갔으면은 실제 재고가 증가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분식이 아니요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느냐? 이거를 보면은
카이가 방위산업이죠. 원재료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증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그 회사가 업무 프로를 보여줬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게 그 저도 조직 생활할 때 이런 프로는 많이 그려봤고 또 뭐 퀄리티, 품질 보증 이런 걸 하면서도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는 메이플로우 차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그려냈습니다. 회사는. 그리고 또 그 수주 계약 프로 해가지고 쭉 납품해가지고 돈을 받는 데까지 이제 그 프로 차트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것까지 그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IMF에서 간섭하고 업무 흐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 흐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프로우 차트를 프로세스 맵으로 재구성해 보아야 한다. 이걸 일본 애들이 잘했었어요. 프로세스란 이름을 사용하려면 플로우 좌우에 인푸트와 아웃푸트 요소를 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들어가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도 이게 정부 공사나 마찬가지니까 구조 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업무별로 이런 프로 차트가 아니고 프로세스 맵을 만들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게 또 연구 과제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좀 약간 그 회계하고는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원가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매출액이 3조 2,8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상으로는 1,222억 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4,900억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8% 3분기까지 증가한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고를 28% 줄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에, 영업적자 2,623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죠. 우리는 이런 그 마녀의 그 마술에 걸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르프 관점으로는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 거냐 하면은 일단 손익분기점 산식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운영비용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영업 손실이 387억 원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300으로 전환해 보자. 그러면은 774억 원 정도 이익을 내려면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면은 3조 1천억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제한을 3조 1천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진은 이미 결정돼 있을 거예요. 수주가 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해서 정산해 줄 방위청은 없을 겁니다. 아마 혹은 깎는 거 전문이니까 방위청 애들도. 그래서 재료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공품을 빨리빨리 매출 처리해 가지고 재료비가 좀 늘어나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조 1천억 정도로 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3조 1천억으로 제안을 하는데 우수리는 까자. 또 이렇게 방위청에서 얘기했다면은 이걸 뭐 단품이라고 어떤 얘기를 하면 단가 310만 원에 하면은 한 7만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을 2.2회전만 올리자 하는 뜻은 지금 작업 중인 제공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납기 달성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조 한 3조 3천억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한 2,1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 목표, 매출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8.6% 정도 더 노력을 못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슬포트 회계 기준으로는 예측을 하면은 3조 1천억 원이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3조 2천억 원이 나와서
한 1863억 원, 한 2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스루포트 회계 기준이 좀 비싸게 산출이 되죠.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하면서 통계치에 대한 매트릭스 표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죠. 그 경우에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흑자 결산이 됐고 판매가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더 높게 나왔죠. 왜 그러냐? 적자였던 것을 사업계획상으로 예가가 높게 나올 경우는 특별 원인 변동에 해당하겠어요. 제가 요 테두리표를 여기로 옮긴다는 거를 또 깜빡했네요. 할 때마다 좀 헷갈려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특별 원인 변동이란 게 뭐냐?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 그 복합적인 요인이 상관관계로 해서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만은 아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서도 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카이가 그렇게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맞아떨어지만은 그런 기타 등등 이런 복합적인 영화의 결과로서 어, 예가가 높게 나온 거 아니겠느냐. 흑자를 내려니까 재고 변동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아까 그 기술개발비리도 꽤 쓰고 있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그 잡힌 금액이 유형자산보다 많습니다. 7,933억 원이나 되는데 아마 K21 전투기 만들면서도 무형자산 투자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 애들이 공동 개발하자고 해놓고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돈을 좀 빨리 인도네시아가 돈을 좀 빨리 줘야죠. 약속한 거는. 어쨌든 무형자산이 투자자본의 33%까지 이렇게 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해 본 거고요. 주가를 보면은 46,350원으로서 연초보다 4,550원이 하락했습니다. 꽤 그래도 장부 가격 296%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초보다 내려갔죠. 최대 주주를 보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금공단이 10.3% 그리고 외국 기관으로서는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가 6.17% 그리고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25.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은행 등 이런 쪽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으면은 실제 이게 주인이 없는 기업이죠. 국가가 주인인 거로 되어 있는 경우 어, 소유 개념 이런 게 없어지다 보면은 과연 그게 좀 제대로 되겠는지 나사에서도 우주선 개발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머스크가 실패하고 뭐 그러더라도 민간 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나사에서 성공 보수를 주지 않겠어요? 성공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 미국도 오늘 록히드 마틴이다 뭐 해가지고 다 개인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항공기 이 전투기 만드는 기업도 뭐 하나 시스템도 이 하나 계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엔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좀 민영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회계 투명성도 좀 더 올리고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말 매출을 해봤는데
오늘도 내일도 그 최고 회전율은 상승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회계 투명성은 사실 더 투명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식회계 냄새가 좀 나는데, 에, 부식회계 개연성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좀 투명 회계부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